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사 테슬라 목표주가 높여 전기차 출하량 급증에 긍정적. 미국 증권사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근 전기차 생산량 증가세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높여 잡았다. 증권 분석지 마켓워치는 5일 증권사 웨드부시 보고서를 인용해 테슬라의 전기차 출하량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1분기에 모두 18만 4,8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 내놓은 평균 예상치는 16만 8,000대 수준이었는데 이를 뛰어넘었다. 웨드부시는 테슬라가 1분기에 출하량 18만 대를 넘을 수 있을지가 연간 목표 달성의 관건이었다며 올해 최대 90만 대의 전기차 생산과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슬라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웨드부시는 2022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 수익성도 앞으로 3에서 4년 동안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웨드부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950에서 $2,000로 높였다. 중장기 목표 주가는 $1,300로 제시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시장 지배력 강화, 투자 확대 계약 연장. 대만 TSMC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절대적 갑의 위치에 올라섰다. 장기 계약 고객을 우선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한편 역대급 투자를 단행해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고객사들은 기본 계약 단위가 커지면서 자율적인 생산량 조절에 영향을 받게 됐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을 때는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제품 생산량에 맞춰 반도체 주물량도 재계약 과정에서 수정하면 됐다. 그러나 TSMC가 계약 기간 단위를 대폭 상향하면서 공급처 변경이나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진 셈이다. TSMC의 전략 변화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서 비롯된다. 특히 완성차 업체의 상황이 심각하다. 높은 전기차 수요로 공장을 풀가동해도 모자란 때 핵심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감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들이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 파트너사에 읍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TSMC는 지난 1일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3년간 $1,000억 투자 계획도 밝혔다. 앞서 올해 $280억 달하는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데에는 추가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투자 규모도 관련 업계에서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10년간 파운드리 생산 설비에 $1,160억 투자하고 미국 인텔은 $200억 투자해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TSMC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5G와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향후 몇 년간 반도체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는 더 높은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팔란티어 투자 소식입니다. 팔란티어 상승세, 미해간 보급과 5년간 계약. 미국 빅데이터 분석 및 보안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5일 보도했다. 미국의 핵무기 비축을 관리하는 해관 보급과 5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데이터 보안 회사인 팔란티어는 미국의 핵무기 비축을 관리하는 해관 보국의 사무실 보안, 인프라 및 운영에 대한 데이터 주도의 플랫폼을 5년간 $8,990만 규모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팔란티어는 해관 보국의 안전 분석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는 운영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2.04% 하락했다. 지난 2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 데이터 회사는 경영진 등 회사 내부자들이 이익을 챙기는 락업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상승분을 반납했다. 팔란티어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오전 9시 57분 현재 4.38% 오른 $24.08에 거래되고 있다. 나눅스 투자 소식입니다. SKT, 요즈마 투자, 나눅스 미 FDA 첫 승인, 용인의 공장 건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의료 영상진단 기술기업 나녹스는 싱글소스, 나녹스아크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이 미국 FDA로부터 510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발표했다. 나녹스는 SK텔레콤, 요즈마그룹코리아, 후지필름, 폭스콘 등이 투자한 혁신 기술 기업이다. 싱글소스의 FDA 승인에 이어 올해 멀티소스 나녹스아크와 나녹스 클라우드의 FDA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녹스는 3대 주주인 요즈마그룹 코리아를 통해 핵심 부품 제조 공장을 올해 초 용인에 설립했다. 3,600평 넓이 부지에 FAB 설비를 구축 중으로 연내 약 4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복수의 국내 기업들과 기술 협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아킨 나녹스 회장은 이번 FDA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미국 내 규제 승인 계획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1만 5천 대의 나녹스 아크 시스템 배치를 시작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즈마와 함께 나녹스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업을 모색 중이라며 영상진단과 예방의학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전 세계 대다수 인구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소식입니다. 손정희, 일본의 쿠팡 배송 시스템 도입 검토.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혜 회장이 전자상거래 업체 야후재팬을 통해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 회장은 월요일 일본의 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야후재팬과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도 손 회장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제트홀딩스를 통해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 측은 손 회장이 일본에서 쿠팡 자체를 출시하기보다는 쿠팡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자사의 벤처캐피털 펀드 비전펀드가 3조 원 이상을 들여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지분 33.1%를 인수한 쿠팡의 최대 주주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은 1위 아마존 재팬과 2위 라쿠텐을 상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월 1일 일본에서 합작법인 제트홀딩스를 출범시켰다. 네이버는 올 상반기 일본에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 아마존 재팬은 이미 프리미엄 멤버십 고객을 위해 당일 배송 시스템을 채택했는데 이들은 주문을 받고 싶은 날도 지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서비스는 빠르면 2시간 이내 늦어도 하룻밤 사이에 신선식품을 배달한다. 이로 인해 아마존 재팬은 2010년 라쿠텐을 제치고 일본 시장을 석권했다. 손 회장은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이 야후재팬을 아마존 재팬과 라쿠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야후재팬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물류 시스템 작업 환경, 고객의 문화 차이에 있다. 일본에서는 배달 운전자들이 직접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야 한다. 쿠팡의 경우 한국에서 고객의 현관에 물건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새벽 배송 시스템이 가능하다. 일본 최대 물류회사인 야마토 운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5,400개의 안심 택배 픽업 장소를 구축했지만 일본 고객들은 여전히 이 시스템을 불편해하고 있다. 일본은 배달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 교통부는 2027년에 24만 명의 배달 차량 운전자들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